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경상남도에서 서울에 학사를 지었는데 학사를 지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와서 직원들에게 고객만족 친절 서비스라는 강의를 하게 되었는데 제가 1시간 전에 먼저 와서 세팅을 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직원들이 들어오면 제가 인사하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기대하시죠. 강사님께서는 김홍진 교수님이시고요. 직업윤리교육 전문 강사시며 백석대학교 사범학부 전임 교수시고요. 2023년도부터 기업, 학교, 군, 경찰, 의료기관, 복지기관 등 1,700번 이상 강의를 하신 베테랑 강사입니다. 많이 웃어주시고 재밌게 반응하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다 함께 오른손 올리시고 왼손도 올려주시고 깍지를 끼시고 높이 자자자자자자. 좋습니다. 오른쪽으로 예예 좋습니다. 왼쪽으로 예예 뒤쪽으로 예 앞쪽으로 소리 지르면서 으아 좋아요. 어깨 한번 돌려볼까요? 하나 둘 셋 반대로 둘 둘 셋 반대로 하나 둘 셋 반대로 둘 둘 셋 권총 권총. 검지와 검지를 맞춰볼까요? 가슴으로 당기시고 이게 맞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상태에서 안 맞은 분들은 인생 끝난 겁니다. 60cm 떼시고 3번에서 몇 번 맞느냐에 따라서 그분의 신경 감각 검사가 결정됩니다. 눈 감으시고 시작. 두 번째 시작. 세 번째 시작. 절 보시고 저기 검정 옷 입고 계신 선생님 세 번 다 맞으시면 손 들어볼까요? 아주 건강. 2번 맞았다. 별 문제 없고 1번 맞았다. 노화 진행 중입니다. 한 번도 안 맞으신 선생님 건강진단이 필요합니다. 따라합니다. 마지막까지. 따라합니다. 마지막까지 장기전 하자. 제가 마지막까지 하면 우리 선생님들이 장기전 하자. 마지막까지 마지막까지. 여러분 선생님들 나이의 친구 중에 먼저 간 분들 있죠? 있죠? 같은 동기인데 먼저 간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가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기서도 건강한 가운데 마지막까지 정년까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맞죠? 네, 그래서 마지막까지 장기전하자. 마지막까지 마지막까지 옆에 계신 선생님들에게 이런 인사하시죠. 그나저나 장기전 합시다. 그나저나 장기전 합시다. 마지막까지 가자. 시작. 마지막까지 가자. 그러면 장기전 진짜 할지 얼마나 오래 살지 장기전 할지 확인하겠습니다. 10초에 손바닥을 몇 번 치느냐에 따라서 그분이 장기전 할지 일찍 할지 확인할 수 있대요. 준비하시고 10초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만. 감사합니다. 강사를 위해서 이렇게. 예. 몇 번 치셨습니까? 50번. 예. 우리 될 수가 없어요. 우리 선생님이 제일 아우님 같으신데 맞습니까? 아니에요? 여기 같은데 여기 같으신데 아우님이라고 해주세요. 예, 아우님 몇 번 치셨습니까? 70번요. 70번이요? 친 횟수가 앞으로 살 나이랍니다. 더 쳐야 되겠네요. 세계 신기록은 85세입니다. 85번입니다. 이야, 그러면 확인해 볼까요? 40회 이상 손 들어보실까요? 40회 이상. 예. 와, 건강. 40회 못 치신 분들? 괜찮아요. 우리끼리니까. 한 분, 두 분. 이분들은 선천적으로 느린 분들. 손 안 드신 분들 손 드세요. 이분들은 세다가 잃어버린 분들이에요.
중요한 건 마지막까지, 다시 한번 마지막까지 건강한 가운데 장기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것은 장기전 할 수 있는 엄청난 복입니다. 그러면 평상시 좋아하는 색을 골라볼까요? 자기의 색을 골라보시면 그분의 심리가 나타나는데, 붉은색, 갈색, 청색, 검은색, 오렌지색, 자기의 마음에 드는 거 고르시고 하나 둘 셋 하면 자기 거 외쳐주세요. 준비하시고. 고르셨습니까? 하나 둘 셋. 네, 붉은색. 두 분, 세 분. 감정 기복이 심하고 현실적인 향락주의자. 갈색. 두 분. 예, 꼼꼼하고 성실하고 그 다음은 이야기 안 함. 청색이 제일 많아요. 제가 하다 보면 제일 많아요. 정신적인 면을 중시하는 내향형. 이분들이 좀 지나치면 머리 깎고 입선합니다. 그 다음 검은색,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 좋아요. 그 다음에 오렌지색. 두 분이네. 두 분. 바람기가 많고. 과학적인 근거는 없다. 여러분, 재밌게 하기 위해서 제가 만들어 온 거예요. 이걸 가지고 또 오해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가장 좋아하는 도형, 이걸 도형심리학이라고 그래요. 도형심리학, 좋아하는 도형을 골라주시면 그분의 심리가 나타났대요. 네모, 세모, 정육각형, 원 고르셨나요? 준비하시고 하나 둘 셋 하면 자기 거 외쳐주세요. 준비하시고 하나 둘 셋. 네모. 한 분은 특별하거나 특이하거나. 인태령. 공부 잘하셨죠? 겸손까지 하세요. 그 다음 세모. 한 분. 신뢰할 수 있는 형. 아주 보수적인 사고형. 신뢰할 수 있는 형. 그 다음 정육각형. 두 분. 창조적이며 도전형, 위험을 무릅쓰고 목적을 달성하는 형. 멋있습니다. 마지막 뭐예요? 동그라미 손 들까요? 90%예요. 90%. 돈에 유난히 관심이 많으냐? 맞아요. 여러분, 제가 재미있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온 거예요. 여러분, 서비스 교육하면서 막 이런 이야기만 막 하고 이렇게 하시오 저렇게 하시오 이런 이야기만 들으면 얼마나 지쳐요. 그래서 제가 재미있게 이것도 만들어 왔습니다. 하나만 더 해볼까요? 따라해 주세요. 다음에 보이는 수를 합쳐서 크게 외쳐주세요. 시작. 다시 한번 시작. 합쳐서 그 다음 좋아요. 그 다음 마지막 5천. 5천도 나왔네요. 5천. 네, 5천이 아니라 5천이 아니고 4,100이네. 100이네요. 왜 5천이라고 그랬습니까? 언제부터? 왜 많은 사람들이 5천이라고 할까요? 40, 30 더해놓으니까 7에다가 30%는 5천이지 다. 5천? 아직도. 12, 100이지 100. 4천이 몇 개입니까? 1,000이 몇 개입니까? 4개니까 4천이죠. 40, 30, 20, 10 합치면 100. 그러면 4,100. 여러분, 왜 5천이라고 하지 않냐? 5천, 많은 사람들이 5천이라고 할까요? 이걸 보고 습관적 인지 오류라고 합니다. 늘 해왔으니까 이렇게. 늘 이렇게 해왔으니까 이럴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게 습관적 인지 오류입니다. 서비스도 늘 이렇게 해왔으니까 뭐 당연한 거겠지라고 해버리면 오류가 생길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의 서비스는 늘 새롭게 변화되어 가면서 상황에 맞게 계속 변화시켜 나가야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이제 서비스 교육을 하는 거죠. 그러면 오늘의 서비스 교육은 1부, 2부, 1부하고 좀 10분 쉬었다가 2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음 편안히 먹으시고 마지막까지 즐거운 마음으로 같이 하자고요. 1부에는 왜 고객 친절, 만족 친절 서비스를 해야 하는가? 왜 해야 되는가? 2번은 동료 고객과 외부 고객을 향한 친절 서비스 어떻게 할 것인가? 동료 고객은 우리 일을 동료 고객이라고 그래요. 동료 고객. 외부 고객은
외부 업체 있죠. 외부 업체. 외부 고객이라고 그래요. 그럼 이제 1부는 이렇게 이 이야기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고객 만족 친절 서비스를 해야 하는가? 외쳐볼까요? 시작! 왜 고객 만족 친절 서비스를 해야 하는가? 이렇게 제가 함께 하도록, 이 말을 하도록 시키는 이유는 여러분, 말을 하면 제일 먼저 어디가 듣냐면 귀가 들어요. 제일 가까운 데가 귀 있잖아. 귀가 들어요. 그럼 귀가 들으면 이 마음속으로 들어가요. 머릿속으로 들어가요. 새겨지도록 하기 위하여 같이 따라하게 하신 겁니다. 왜 고객 만족 친절 서비스를 해야 하는가? 고객이 누구죠? 고객. 시작. 커스터머를 고객이라고 그래.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고객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상호작용하는 모든 사람들, 선생님들의 고객은 학생도 있고 외부 업체도 있고 우리 동료도 있고, 크게 우리 학생 고객, 그 다음 우리 동료 고객, 그 외부 업체 고객, 이런 고객들이 있습니다. 다 소중한 고객들입니다. 미국 슈퍼마켓 스튜 레너드의 사운이 있습니다. 이 회사의 사운이 있는데 마음에 들어서 가져왔어요. The customer is always right. 시작. 고객은 언제나 옳다. 고객은 언제나 옳다. 고객이 옳다면 옳다. 고객이 짜다면 짜고 고객이 옳다면 옳다. 이게 첫 번째 룰입니다. 두 번째 룰은 If the customer is even wrong, reread 룰 1. 뭐라냐? 시작. 고객이 잘못이라고 생각되면 룰 1을 다시 읽어라. 내가 볼 때는 내가 잘못이 아니라 고객이 잘못인데 그런 생각이 들면 뭘 다시 읽어라? 고객은 언제나 옳다. 이걸 다시 읽으래요. 이 회사의 사운이에요. 마음에 들어요. 마음에 들어. 그러므로 고객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CSFS라고 있습니다. 고객 만족 친절 서비스. 시작. 고객 만족 친절 서비스를 CSFS라고 그래요. Customer Satisfaction Friendly Service라고 그래요. 그러면 CSFS를 우리 기관이 있죠. 우리 기관 이름 시작. 남녀학사죠. 우리 기관 이름. 우리 직원은 누구예요? 우리예요. 우리 동료 직원들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에 고객이 있습니다. 고객이 있는데 기관과 직원 사이에 어떤 고객이 있냐면 우리끼리 동료 고객이 있어요. 따라합니다. 동료 고객. 우리는 같이 동료 고객이에요. 이거 내부 고객이라고도 해요. 여기는 따라합니다. 외부 고객. 여러분들 많은 업체들이 여기 들어오죠. 그 많은 업체들을 외부 고객이라고 그래요. 그럼 직원과 고객 사이에 누가 있냐면 접점 고객. 시작. 접점 고객. 그들은 누굽니까? 학생들이죠. 실제로 이용하고 있는 학생들. 우리 늘 만나는 학생들. 이 학생들이 접점 고객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세요. 이분이 책을 썼는데 정재훈 선생님이 썼는데 333법칙이 있어요. 333법칙이 있는데 뭐냐? 상품과 회사가 만들면 상품을 팔면 좋은 입소문은 몇 명까지 간다고요? 3명. 좋은 입소문은 3명까지 가요. 그런데 나쁜 입소문은 몇 명까지 간다? 33명까지 간대요. 나쁜 입소문은 몇 명까지요? 33명까지 간대요. 그래서 고객이 중요하다. 잘하는 건 소문이 잘 안 나요. 그냥 진짜 소문이 잘 안 나요. 그런데 잘못하면 소문이 그냥 33배로 퍼져버려요. 이게 고객의 특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입소문 마케팅이라고 하는데 이분이 쓴 게 입소문이 잘 나야 된다. 그래야 근데 한번 만족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입소문이 납니까? 33명에게 금방 퍼뜨리는 방법은 그냥 입소문이 안 좋으면 금방 퍼져버리죠. 입소문이 좋게 나도 3명까지밖에 안 가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야만 만족할 수 있을까? 고객 만족이 무엇일까요? 만족감. 여러분, 만족이 뭐냐면 고객이 우리 서비스를 기대해요. 기관에 대해서 우리 선생님들에 대해서 고객이 기대를 해요. 그런데 기대보다 더 잘해주네? 이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기대 수준보다
충족 수준이 더 높다, 많다. 이때 만족이라고 해요. 만족. 고객 만족이라고 합니다. 따라합니다. 고객 만족. 고객 만족. 반대는 뭐죠? 불만족. 불만족. 몇 명까지 소문이 난다고요? 33명까지. 그래서 이 친절이 기관에서는 매우 중요한 테마입니다. 7대 죄악이 있어요. 뭐? 불만 고객의 원인이 있는데 7대 죄악이 있는데 서비스 업무에 7대 죄악이 있는데 시작. 무관심. 무관심. 들어오건 말건 니건 내건 관심 없어요. 시작. 무시. 어디다가 막 무시할 수도. 만약에 그렇다면 무시. 시작. 냉담. 얼굴에서부터 표정에서부터 말에서부터 그냥 냉담. 시작. 한 가지 해놓고 잘해줬다고. 이건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인데 이렇게 생색. 시작. 규정 핑계대면서 잘 해주지 않는 것. 시작. 로봇화. 로봇처럼 그냥 정의 없이 하는 것. 마지막으로 뺑뺑이 놀이. 이리 가시오. 2층으로 가시오. 3층으로 가시오. 저 5층으로 가시오. 무슨 기관으로 가시오. 그러면서 뺑뺑이 돌리면 이게 바로 서비스 업무 7대 죄악이래요. 고객들은 이 상황을 접하면 한번 감정이 상하면 몇 명까지 소문이 뻗친다고요? 33명까지. 그러면 여기가 서울인데 저 경상남도까지 소문이 번쩍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요즘은 여기서 소문이 순간 경남까지 갑니다. 뭐 때문에? 뭐 때문에? 순간 가요, 순간. 1초도 안 걸려. 그래서 서비스를 해주는 분들은 항상 긴장이 있죠. 애를 쓴다고 해도 우리는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한 사람이 상처받으면 이게 그냥 전체적으로 그런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비스하는 사람들은 항상 쉽지 않고 마음에 항상 부담이 있어요. 항상 부담이 있어요. 아무리 잘해줘도 아무리 잘해 나는 최선을 다해서 잘하는데 저쪽에서 느낄 때는 별거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상처받잖아요. 그런 게 서비스의 고민입니다. 따라합니다. 친절. 그런데 고객들은 우리는 친절한다고 하는데 고객들은 친절을 못 느끼는 친절은 친절일까요? 친절이 아닐까요? 내 입장이 아니고 누구 입장이어야 된다? 고객 입장에서 태도가 매우 정겹고 고분고분한 이게 친절이라고 그러죠. 친절을 목에 걸고 다니며 마음속에 새겨두어라. 멋진 말이에요. 퍼버스 3장 3절 시작. 친절을 목에 걸고 다니며 마음속에 새겨두어라.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친절을 목에 걸고 다니며 마음속에 새겨두어라. 얼굴, 말씨, 또 손놀림, 또 표정 이런 곳에서 이제 친절이 이렇게 묻혀 나와야 고객들이 상당히 느낄 수가 있죠. 친절 서비스는 뭐냐면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주시면 이 글이 귀로 듣고 마음속으로 새겨집니다. 함께 상대방에 의하여 정성된 마음을 담아 편안하고 고맙게 느끼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이는 활동. 나를 위한 것입니까? 고객을 위한 것입니까? 고객이 얼마나 느끼느냐가 중요하겠죠. 고객 때문에 상처받을 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냥 어떻게 화낼 수도 없고, 그냥 확 할 수도 없고. 그런데 속상하고, 기분 엄청 나쁘고, 나보다 젊은 사람한테 막 무슨 소리 듣고 나면, 잠도 안 오고 스트레스 많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하는 분들은 감정 노동자라고 그래요. 감정 노동자. 그래서 그런 상처를 받고 나면, 회복되는데 또 시간이 또 걸리죠. 그러나 결국 생각해 보면, 학생들 잘 되라고 하는 일이라, 우리에게는 금방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있죠. 불친절의 유형은 10가지가 있대요. 불친절의 이유는 10가지가 있대. 우리 남성들만 읽어볼까요? 시작. 빨간 글씨 시작. 프로판 가스형. 저게 뭐냐면
포기한 거. 그 다음, 남자들만 읽어볼까요? 시작. 개인 업무 우선형. 일단 내 일은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여성분들만 해볼까요? 시작. 육법전서형. 규정상 무조건 안 돼. 그런데 세상이 절대적인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진짜 안 되지만 어느 정도 방법을 찾아보면 어느 정도까지는 가능성도 좀 있어 보여요. 그런데 기숙사 학생이 100명이라면 100명 딱 채웠어요. 그런데 101명째가 들어오면 그 사람 잘리죠. 못 들어오죠. 그 사람은 얼마나 섭섭할까. 근데 그 사람은 어떻게든지 들어가려고 애를 쓰겠죠. 그런데 못 들어가. 그래서 여기는 이제 한계가 있어, 한계가. 그런데 그분이 계속 이야기하는 거야. 그냥 우연찮게 여기 한 명이 빠져나갔어. 이게 딱 맞잖아요. 그러면 그분도 좋고 우리도 좋고. 이게 약속을 들어가기로 해놨는데 상황이 안 돼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가끔 한 명씩. 그때는 이제 들어갈 수가 있죠. 끝났습니다. 더 이상 티오가 없습니다. 이게 로봇화되면 안 되죠. 로봇화되면. 혹시 모르지만 지금 다 찾지만 혹시 누가 빠져나가면 바로 연락드리겠으니 전화번호를 좀 주시죠. 그러면 그분도 기분 좋고 나도 기분 좋고 얼마나 서비스가 좋을까요? 만약에 이제 새로운 사람 그 사람이 나가고 한 사람이 나가고 그 친구가 들어온다면 그분은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요? 그때 기대 이상으로 내가 들어온 거에 대해서 만족을 느낀다 이 말이죠. 이걸 보고 만족, 친절 서비스라고 그러죠. 침묵은 금영. 무조건 기다리게 하면 지치겠죠. 그러면 안 되죠. 연락을 종종 해줘야 되죠. 자동 인형형, 기계인지 사람인지 냉혈인간. 안 돼요. 권위주의형, 이것도 문제고. 교통순경형, 저리 가라, 이리로 가라. 무책임형, 저는 시키는 대로 할 뿐, 방침이라서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말이라도 다르고 뭐 다르다고 그러죠? 뭐 다르다고 그러죠. 그래서 똑같은 말이라도 이렇게 해주면 이해를 하면 이제 서비스가 되는 거죠. 친절이 되죠. 그 다음에 고객 무시형, 그럴 일은 없겠지만 바보 온달형, 옆에 누군가 없으면 일이 안 되는 사람, 그런 사람들. 불친절 유형 10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으니까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죠.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 벌써 다 나갔어요. 벌써 가셨어요. 여기는 그런 분들이 안 계시니까 여기 앉아 있는 거죠. 한 사람이 중요하다. 시작. 한 사람이 누구죠? 아니죠. 한 사람이 누구죠? 나 한 사람이 중요해요. 나 한 사람이 중요해요. 구맹주산이라고 했어요. 구맹주산. 뭐냐면 개가 사나우면 술이 쉰다는 말이 있습니다. 개가 사나우면 술이 쉰대요. 주인은 최고의 그 술을 만들어 놨어요. 근데 고객들이 안 와요. 근데 이 주인은 몰라요. 근데 이 주인은 자기 집에 있는 개를 엄청 사랑해요. 근데 개가 사나워가지고 자기만 알지 다른 사람 오면 막 짖어요. 그래 다른 사람들이 올 때 짖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안 와. 아무리 좋은 술을 만들어 놔도 고객이 안 온다 이 말이죠. 근데 이 양반은 몰라요. 자기가 나는 이렇게 좋은 술을 만들었는데. 이걸 보고 시작. 구맹주산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다 잘해도 문제 있는 원인, 이 강아지 있잖아요. 이 강아지. 이런 문제거리가 있으면 이 서비스가 전체적으로 어려워진다. 이걸 보고 구맹주산.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죠. 한 사람이. 나 한 사람이.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왜 고객 만족 친절 서비스를 해야 합니까? 왜 해야 합니까? 잠시 침묵이 필요합니다. 왜 해야 합니까? 그냥 친절하면 좋잖아요. 남들도 다 친절하니까요. 이렇게 대답하는 게 대부분이죠. 그렇죠? 우리는 지금 이렇게 대답하고 왔죠. 이걸 보고 서비스 철학의 부재 때문에 그렇다. 서비스 철학의 부재 때문에. 왜 서비스를 해야 됩니까? 왜 서비스 해야 됩니까? 친절해야 되니까 서비스 하는 거죠. 그걸 보고 서비스 철학의 부재라고 합니다. 아무 철학 없이 시키니까 마지못해 하는 친절 서비스는 오래 지속하지 못합니다.
진짜 친절 서비스는 왜 해야 되느냐? 거기에 철학이 있어야 돼요. 철학. 남명학사에 서비스 철학이 있어야 됩니다. 서비스 철학이 무엇입니까? 제가 알아보지는 못했지만 이게 팍 나오는 것이 아직 없는 거 보니까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타 대학교의 서비스 철학을 볼게요. 모토, 슬로건 이런 걸 보고 서비스 철학이라고 그래요. 타 대학. 영국 더비 대학교가 있는데 3년 연속 기숙사 수상을 했어요. 최고 기숙사 수상을 했습니다. 3년 연속. 이 기숙사의 서비스 정신, 모토, 정신이 뭐냐? 학생들의 웰빙과 필요를 채웁니다. 이게 서비스 철학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면 모든 복지, 문제, 최선을 다해서 채움을 받죠. 그러니까 학생들이 최고의 점수를 준 거죠. 서비스 철학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있는 학교에 기숙사가 819실입니다. 1647명이 들어갔습니다. 1647명이. 많죠? 여기에 2배 정도 됩니까? 3배? 4배 정도 되죠? 이 서비스 철학은 뭐냐면 부모의 입장에서 소중한 자녀를 안전하게 편안하게. 이게 서비스 철학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근무하는 모든 직원들은 학생들을 뭘로 봅니까? 내 자식으로 보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든 잘 베풀어야 되고, 먹인다고 하는 말은 좀 이상하지만 잘 먹여야 되고, 잘 챙겨주고, 잘 잠자게 하고, 이게 부모의 입장에서 이렇게 서비스를 베풀고 있습니다. 만족도가 하여튼 만족도가 엄청 높아요. 그러니까 기숙사 서로 들어오려고 막 난립니다. 계속 정체돼 있어요. 그러니 들어갈 때 학점이 좋아야 돼, 학점이 안 좋으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제 학점 관리를 해서 열심히 또 공부하죠. 부모의 입장에서 소중한 자녀를 안전하게, 편안하게. 제가 보면 아주 잘 만든 것 같아요. 왜 고객 철학이 있어야 합니까? 고객은 남영학사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이다. 시작. 고객은 남영학사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이다. 시작. 우리가 있기에 고객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고객이 있기에 우리가 있다. 동의하십니까? 학생 없어봐요. 우리는 있을 수가 없잖아요. 학생이 없으면. 학생이 중요하다. 그 다음 시작. 고객은 우리의 중심이며 우리보다 먼저다. 동의하십니까? 네. 학생이 없으면 우리가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조리하시죠? 예. 학생들이 맛있게 먹고 인사 잘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무슨 인사가 제일 기분 좋습니까? 잘 먹었습니다. 네, 잘 먹었습니다. 맛있게 먹었습니다. 어머니, 반찬 좀 너무나 맛있으니까 좀만 더 주세요. 그러면 막 더 주고 싶죠? 잘 먹고 맛있게 먹으니까. 그러면 이제 보람도 있지 않습니까? 해주는 보람이 있고. 그런데 그렇지 않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죠. 밥을 줬는데 그냥 절반이나 남겨버렸어. 그러면 뭐가 문제인가? 얘가 배가 부른가? 이 맛이 없어서 그러나? 막 이 생각 저 생각 막 다 나지 않습니까? 이게 서비스하는 분의 마음이 있죠. 고객은 우리의 중심이며 우리보다 먼저다 생각하면서 서비스 하시면 좋겠다. 남영학사의 서비스 철학 모토 만들기. 여기서 만들 시간은 없으니까 이거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제가 추천합니다. 학생들에게 공모를 해봐요. 공모. 내부 공모도 좋고 우리끼리 내부 공모도 좋고 학생들에게 공모도 만들어가지고 붙여놓으면 학생들이 서비스 철학을 만들어줄 수도 있고 그때 선정 시상하고 선포해서 실시하면 됩니다. 선정할 때 선정하기가 어려우면 제가 와서 선정해 드리겠습니다. 만들어 보자고 한번 하시면서 여기 학생들의 임원들이 있죠. 예, 학생들이 임원에게 이야기해 가지고 우리 서비스 철학이 뭐 있으면 좋겠는가
우리 직원의 입장에서 좀 해봐라. 그러면 좋은 그 서비스 철학이 나오지 않을까. 만들어 놓으면 학생들이 만들면 자기들이 보면서 자기들도 좋아할 거라고 생각해요. 동료 고객과 그러면 외부 고객을 향한 친절 서비스. 두 번째는 시작. 동료 고객과 외부 고객을 향한 친절 서비스. 동료 고객은 우리끼리예요. 우리끼리. 70억 인구 중에서 우리끼리 20명 만나는 건 기적 아닙니까? 7억 분의 20이에요. 7억 중에서 20명이 모였으니까 얼마나 소중한 가치가 있는 분들입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귀한 동료가 되지 않을까요? 너는 너고 나는 나. 이러면 이젠 좋은 관계가 형성 안 되죠. 그러면 지금부터 옆에 사람하고 악수를 해야 되는데 제 강의를 좀 도와주셔야 돼요. 옆에 계신 분하고 악수를 좀 해 주실 수 있으면 좋겠는데 악수 한번 해볼까요? 예, 악수. 예, 악수. 예, 악수하고 계세요. 악수하고 계세요. 악수하고 계세요. 악수하고 계셔야 돼요. 악수하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악수를 좀 제대로 해봐요. 네, 제대로. 네. 우리나라 사람들 악수하라고 하면 특이한 행동을 해요. 무슨 행동이냐? 막 흔들어 이렇게. 왜 흔드냐? 이렇게 반가워서 흔든대요. 악수한 상태에서 제가 하라는 대로 해주셔야 돼요. 하나, 둘, 셋 하면 이러고 있다가 이렇게 하든가 이렇게 하든가. 악수한 상태에서 준비하시고 하나, 둘, 셋. 예, 좋아요. 지금 손등이 올라간 사람 있고 내려간 사람 있죠? 예. 이제 바꿀 수가 없어요. 이걸 보고 뭐라고 하냐? 칼 융이라는 심리학자가 있어요. 칼 융이라는 유명한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세계적인 심리학자. 이분이 뭐라고 했느냐? 이 행동은 무의식에서 나온 거래요. 무의식에서. 올라간 사람과 내려간 사람은 무의식이, 속에 있는 무의식에서 나온 거래요, 이게. 그래서 우리나라로 말하면 팔자가 다르다 이거죠. 팔자가. 악수를 하고 있어야 돼. 악수를 하고 있어야 돼. 손등이 올라간 사람과 내려간 사람은 팔자가 달라요. 손등이 올라간 사람은 어떤 팔자나? 이번엔 얹혀살 팔자래요. 그리고 있어. 그럼 손등이 내려간 사람은 어떤 팔자냐? 이분은 잡혀살 팔자래요. 악수한 상태에서 악수하시고 정상적으로 하시고 따라합니다. 얹혀사나 잡혀사나 힘든 건 마찬가지다. 맞죠? 정상적으로 악수하면서 잘해봅시다. 여러분, 직장생활 쉽지 않아요. 맞죠? 아무리 편한 직장도 힘들어요. 아무리 월급 그냥 주는 회사도 힘들어요. 그래, 여기는 일까지 하지, 사람 만나야지, 학생 만나야지, 외부 고객 만나야지, 관리해야지. 쉽지 않는 게 월급 타면서 사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우리끼리라도 잘 살아야 돼. 그렇게 힘든데 우리끼리 상처 주고 해버리면 이건 진짜 여기서 있는 게 지옥이지. 맞죠? 여기가 얼마나 소중하고 행복한 장소인데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동료와 함께 가기. 시작. 함께 가기. 무슨 말이냐? 동료 고객끼리 마지막까지 뭐 하자고 그랬죠? 우리 처음 시작할 때? 장기전 하자고 그랬죠? 마지막까지 같이 가야 돼. 마지막까지 함께 가는 게 중요해. 여러분, 함께 갈 때 힘들면 너무나 힘들어요. 서로 간에 힘들면. 함께 갈 때 마지막까지 행복하게 같이 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동료와 함께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좋은 관계가 필요한데 나는 인간관계를 어떻게 하는지 이거 했죠? 아까 했죠? 아까 세모 손 들어볼까? 세모. 아까 세모 혼자 했잖아요. 혼자. 세모. 아까 이게 했죠? 이렇게 4개 했죠? 이제 인간 예, 동료와 함께 가기. 시작. 세모는 인간관계를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면 제가 상상하면서 써봤어요. 정확히 맞지는 않지만 분명한 인간관계 하는 분이 있어요.
너무나 분명해서 이런 꼭지에 찔릴 수가 있어요. 분명한 사람들 주위에 있잖아요. 근데 사람이 별로 안 모여요. 너무나 분명해가지고 그 다음 여기는 정확해. 너무나 정확해. 정확한 인간관계. 두부 못 자르듯 정확하지 않습니까? 실수도 안 해. 그냥 정확한. 이분도 조금 옆에 있기 좀 부담스러워요. 옆에 부담스러워. 이런 분이 있어요. 여기에 다양한 인간관계. 이 사람에게 맞게, 이 사람에게 맞게, 이 사람에게 맞게, 이 사람에게 맞게. 다양한 인간관계 하는 분도 있어요. 이분은 좋아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이게 뭐죠? 이걸 잘 쓰던가 아니면 원만한 인간관계. 원만한 인간관계. 이분은 사람들이 다 좋아요. 다 좋아요. 모든 사람들이 자주 주위에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소리 듣기도 해요. 분수가 없다. 그래도 이분은 모든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다. 저는 이쪽으로 가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죠. 이렇게 많이 애를 쓰는데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여기까지 못 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동료와의 관계 시작. 동료와의 관계. 이것이 마지막까지 가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마지막까지 가는 것. 좋은 관계를 위해서 동료와 함께 가기 시작. 동료와 함께. 여러분 갈등이 멀리 있습니까? 가까이 있습니까? 가장 갈등이 많은 사람은 가장 가까이 사는 사람. 가장 가까이 사는 사람은 누굴까요? 가족. 배우자가 제일 가까이 살죠. 그러니까 갈등이 가장 많은 사람은 누굴까요? 배우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갈등이 많아서 못 살겠다. 여러분 갈등이 많으니까 사는 거예요. 가장 갈등이 많은 사람은 가까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갈등이 먼 나라에 있습니까? 가까이 있는 나라에 있습니까? 나라도 먼 나라가 아니라 가까이 있는 나라끼리 갈등. 어느 나라 갈등? 일본 과학자, 미국 과학자, 한국 과학자가 아프리카 탐사를 갔대요. 들어가지 말아야 될 영역을 들어갔대요. 이 추장이 퇴장을 20대씩 때린답니다. 벌로. 제일 먼저 미국 사람이 먼저 받겠다고. 근데 이 추장이 한 가지 소원을 들어준대요. 죄인에 대해서. 추장이 미국 사람한테 당신 소원이 뭐요? 엉덩이다 방석 하나 깔아주세요. 우리 같으면 확 맞아버리지. 그 방석 안 아프거든. 두 번째, 일본 사람이 먼저 맡겠다고. 일본 사람이 먼저 맡겠다고. 소원이 뭐예요? 그래. 방석 2개 깔아주세요. 확 맞아버리지. 그냥 안 아파요. 2개 깔고 마니까. 한국 사람 맞을 차례입니다. 추장이. 당신 소원이 뭐예요? 네, 엉덩이다. 일본 사람 깔아주시오. 갈등이 멀리 있지 않고 어디 있다고요? 가까이. 그러니까 여러분들하고 저 부산에 사는 친구하고 갈등이 아니고 우리끼리 갈등이 있을 수가 있어요. 살다 보면 갈등은 당연하다. 시작. 살다 보면 갈등은 일하다 보면 갈등은 당연한 거예요. 이해하려고 애를 쓰면 문제가 안 되는데 이걸 이해하려고 생각을 안 하면 갈등 때문에 같이 못 삽니다. 그래서 가까이 사는 사람끼리 갈등에 대해서 서로 간에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훨씬 더 우리 동료 고객끼리 마지막까지 정년하는 그날까지 같이 갈 수 있지 않을까요? 이때 좀 박수가 나와야 되는데. 이 그림과 이 그림이 무슨 차이가 있어요? 아우님. 견고해 보이고. 견고해 보이고. 흔들려서 지금 어떤 상태? 꺼졌는. 우리 기관은 왼쪽, 오른쪽? 왼쪽. 이걸 보고 뭐라고 하느냐? 한 사람이 모여서 멋있는 작품이 나오죠. 이걸 보고 시너지라고 그래요. 시너지. 이런 걸 보고 뭐라고 그러냐? 이건 시너지지만 이건 너지. 네가 내 어깨를 밟으니까 그렇지. 너지. 이게 시너지예요. 시너지. 이건 시너지예요. 시너지. 이런 직장 생활이 행복하고 멋있지 않을까요? 성과도 나고. 여러분 직장에서 가장 무서운 병 뭘까요? 이렇게 쓰면 이제 눈치 빠르니까 뭐가 나오기는 나와요. 너지. 너지병. 직장에서 가장 무서운 병 이야기를 해야 강의가 진행됩니다. 얼른 무슨 말이든 괜찮아요. 제가 다 주워 담아요.
상사병, 월요병, 뭐 상사병. 상사병. 그런 상사병은 병은 없는데 왠지 그럴 것 같아. 상사병 좋아하는 사람 너무 좋아해서. 좋아해서. 그 상사병 아닌가? 상사병. 또 무슨 병? 알려드릴게요. 직장에서 가장 무서운 병은 직장암입니다. 직장암. 직장암 같은 일이 있으면 이런 일이 생기는 거지. 직장암 같은 일이 있으면 이런 일이 생기죠. 동료와 함께 가기. 시작. 여러분 70억 인구 중에서 우리가 만났다고 그랬잖아요. 마지막까지 함께 가는 게 행복이에요. 직장생활. 그러면 동료와 함께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다 함께 깍지를 껴볼까요? 깍지. 옆 사람 쳐다보세요. 나하고 무슨 차이가 있나? 똑같아요? 그 옆 사람 보세요. 무슨 차이가 있나? 달라. 차이가 있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엄지 위야. 예, 엄지가 오른손이 올라온 엄지가 있고 왼손 엄지가 오는 사람이 있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른손 엄지 손 들어볼까요? 절반. 왼손 엄지 손 들어볼까요? 절반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손 안 든 분들은 어떤 분이? 이런 분입니까? 바꿔 껴보세요. 어떠세요? 불편해요. 어색하죠? 따라합니다. 틀린 게 아니라 차이다. 나는 오른손이 올라오는데 당신 왼손, 당신 손 장애인이요? 틀린 게 아니라 뭐라고요? 차이. 여러분 일하는 방법도 차이가 있어요. 김치 담을 때 어떤 분들은 이런 식으로 담고 어떤 식으로는 이런 식으로. 이건 정답이 없거든요. 자기가 잘하는 방법대로 담으면 되거든요. 틀린 게 아니라 뭐라고요? 차이라고 생각하면서 이해하면서 가면 훨씬 더 일을 훨씬 더 행복하게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함께 가려면 시작. 차이를 인정하고. 틀린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차이를 인정하시면 훨씬 더 일을 재밌게 할 수가 있습니다. 동료와 어떻게 가자고요? 함께 가자고요. 함께. 동료와 함께 가는 아주 중요한 방법은 understand. 뭐냐면 이해하는 거예요. 제가 under하면 선생님은 stand. understand. understand라는 것은 저 사람보다 한 단계 내가 낮게 선다. 이게 이거예요. 그래야 이해가 돼요. 젊은이들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젊은이들 저렇게 옷 입고 다니는 게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요. 엄마 아빠의 입장이라면 저렇게 해가지고 학교 가면 안 되는데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요즘은 그게 패션이에요. 패션이니까 understand. 이해하면 돼. 이해하면.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일하는 방법도 understand. 차이가 있지만 understand. 동료와 어떻게 가자고요? 함께 가면 돼. 함께.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아프리카 속담이에요. 아프리카 속담에 멀리 가서 물을 길러오지 않습니까? 빨리 가려면 혼자 가라 이거죠. 근데 멀리 가려면 동료와 같이 가라. 멀리 가려면 함께 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위험에 처해서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멀리 가려면 동료와 같이 가라. 이건 제가 만든 말이에요. 시작. 멀리 가려면 동료와 같이 가라. 정년까지 가려면 동료와 같이 가라. 같이. 그래야 직장 생활이 훨씬 더 행복할 수 있고. 그러면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개죠. 대개. 개. 저는 확인은 안 해봤는데요. 이 대개 이야기를 하는 분이 계시더라고. 대개를 그 잡아다가 판매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라에다 이렇게 갖다 놓죠. 그러면 이 대개가 바깥으로 나갈 수 있는 환경이래요. 그런데 못 나간대요. 왜냐면 한 놈이 나가면 그 다음 놈이 잡는데요, 이렇게. 남이 잘 되는 걸 못 보는 거야. 너만 나가냐? 너만 살려고 나가냐? 안 된다. 같이 죽자. 그래서 대개는 이 타라에다가 놓으면 엄청 나갈 수 있지만 그래도 나가지 않는다는 그런 제가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게 진리라면, 맞다면
무슨 말이냐? 한국 사람들은 뭘 못 본다고요? 배 아파요. 함께 갑시다. 시작. 그래야 되죠. 그래야 되지. 유대인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사람이 한국 사람이래요. 유대인 개토 지역에,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을 개토라고 해요. 개토 지역에 한국 사람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다 긴장한대요. 왜냐면 한국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세탁소를 한다 그러면 싹 쓸어가 버린대. 아침, 점심, 저녁 하면서 일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싹 쓸어가 버린대요. 한국 사람이 오면 긴장한대. 그 다음에 한국 사람이 가게를 하나 더 차리면 이때는 안심한대요. 그때부터는 안심한대.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남 잘 되면 서로 간의 경쟁, 서로 간에 이제 트집 잡으면서 서로 못 살게 하는 거죠. 동료와 함께 가자고요. 맞습니까? 우리는 여기에 운명 공동체로 들어왔습니다. 마지막 가는 그날까지 함께 가야 돼. 함께. 동료와 같이 가야 돼. 동료와 함께 가기. 그러면 5분 쉬었다 할까요? 5분 쉬었다 하겠습니다. 이제 외부 고객을 향한 친절 서비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 쉬었다 하겠습니다.